네, 매주 목요일 이분과 함께 합니다. 곽상원의 이의 있습니다. 곽상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과의 조국혁신당 합당 과정 먼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 예. 이 합당 문제가 조금 일단락 이제 됐지만 이후에 또 뭐 그 공치모 모임, 공소 취소 예, 모임이죠. 이 부분과 또 제명인의 팬카페 마을,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퇴당하면서 이 부분이 좀 당내 갈등 분열 양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당 내에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강제로 탈퇴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네. 일단 뭐 지금 그 진앙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로 보이는 제명인의 마을이고 거기서 두 분이 강제 탈퇴시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카페에 가입하는 것도 자유이고 탈퇴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강제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을 그 어떤 구체적 사유를 대지 않고 탈퇴시키는 것도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사실 제명인의 팬카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의원들끼리의 뭔가 좀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지층들끼리 알아서 이제 강퇴를 시켜서 야, 지지층 예. 분열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지지자들끼리요. 둘로 나뉘어서 분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자신의 선호 혹은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갈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어떠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 정치인에게 공격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을 이끌어가는 예전에 예. 정치권을 보면 이끌어가고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이런 발언이나 아니면 이런 요구 이런 걸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보세요? 정치라는 것이 정치 현상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문제고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인데 정치인이 선도적으로 한 발 혹은 반발 앞서서 정치적 의제를 설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실제로 국민들의 바람직한 의견을 모아서 그 설득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 충분한 논의가 없거나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라든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인에게 그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라고 명하는 것 또한 그것도 잘못된 현상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혼재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지지자 그룹들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는 것도 좀 있습니다. 단순히 눈치를 보는 것이 그 정치인 팬클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보는 것이라면 좋은 방향인데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그거를 북돋아주거나 응원하는 것은 그것 또한 정치의 타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단어가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 이재명, 뉴 저도 이재명이라는 들은 바 단어가 있습니다. 유행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이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합당 과정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기존의 민주당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 간접적인 경험한 분들이나 아니면 과거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인데 사실 뉴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새롭게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요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뭐 뉴 이재명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저도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뉴 이재명이라는 말은 과거에 올드 이재명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 구별이 이제 분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별이 되는지는 저는 잘 분명히 좀 인식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진보 가치에 충실하거나 혹은 과거 민주당의 정치 활동을 지지했던 그런 부류이고 지금 뉴 이재명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노선, 뭐 실용 노선에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구별될 수 있을런지 그 뉴 이재명으로 분류되시는 지지자분들의 성향이나 개별 특성들을 다 분류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냥 언론에서 구별짓기 위해서 혹은 별다른 세력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붙인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저는 그냥 후자,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뉴 이재명의 지지층이 사실 또 조국 대표의 지지층과 좀 구별되는 양상으로 좀 벌어지고 있어서 예, 예. 왜냐하면은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조국 대표를 같이 지지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과 양분되는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원님께서 보시고 계세요? 글쎄 이것도 그 최근 정치에서 보이는 그 팬덤 정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을 옹호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은데 지금 질문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고 하게 되면 오직 이재명 대통령만을 보호해야 되고 거기 조국이라는 정치인은 또 이제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주장하는 정치 내용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비판해야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른바 뉴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뉴 이재명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런 적절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조국 대표도 이에 편승하면서 오히려 분열 양상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정치를 하는 방향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근데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방향이 그 내 편이냐 혹은 내 편이냐 그러니까 나한테 우호적인 세력이냐 상대방한테 우호적인 세력인지를 이렇게 편을 가르는 방향으로 좀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세대를 극우 세력이라고 묘사를 하든지 국민들을 상당히 지역별로 가르거나 이념으로 가르거나 세대로 가르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사고의 선상에서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분들은 그 소위 그 바른 정치가 아니고 진보적 정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고 뉴 이재명과 다른 올드 이재명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기자들이 봤을 때는 그 이른바 민주진영,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까지 포함한 민주진영에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고 있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는데 크게는 그래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계 그리고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조 모임 이렇게 해서 삼국지처럼 이렇게 분열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그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이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105명이 참여를 했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모임이 차기 8월 전당대회에서 친명계에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세력화 모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세력화 모임이라고 지금 기자님께 질문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때 국민들이 정당 내에서 어떤 특정 세력의 모임으로 보는 것이 그러한 현상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그 공소취소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는데요.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당신이 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폭력 혹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서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외부에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국민들께 알리는 형태가 되어서 저는 하지 않은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 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개파 모임으로 보일 수 있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왜 개파 모임을 요즘 다시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치모에서 원래 하려던 국정조사나 최종 목표인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공소 취소 이 문제를 당내 기구로 전환을 해서 확대 개편하겠다 해서 어제 공식으로 통보가 나왔는데 이후에도 공치모에 있는 지도부에서는 모임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원래 105명 중에 현역 의원 105명 중에 들어가셨던 분들 몇 분 이제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럼 당에서 당 정식 기구로 활동하는데도 왜 굳이 모임을 유지하느냐? 결국 이거 친명계 세력화 모임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원래 지금 당이라는 것 자체가 그 특정한 정치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큰 정당입니다. 큰 정당이고 그 안에서 사실상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도의 모임을 갖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다만 특정한 가치를 강제한다거나 특정한 그 생각을 해야 한다거나 다른 분들에게 강제하거나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문제지 이런 모임을 갖는 것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까도 모임에 이번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105명씩이나 이제 참석을 하면은 나는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아도 괜찮나? 이런 좀 압박이나 조금 압박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처음에는 뭐 105명이 된지도 몰랐고요. 네. 예. 전 그냥 그것이 더 다수라도 참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민주당의 대표 유튜버들의 이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좀 갈리고 있다, 엇갈리고 있고 대립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유튜브의 지지층 분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당내 지지층 분열과 함께 유튜브 세력끼리도 이제 분화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전에 원래 처음에 의원님께서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대해서 좀 먼저 비판 선봉에 나섰었잖아요. 그 부분에 비춰봤을 때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정치 유튜버 혹은 뭐 정치 유튜버 권력 비판한 건 맞고요. 제가 김어준 씨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김어준 씨께서 엄중하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특정한 사람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국민들이 혹은 많은 언론들이 당신이라고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본인이 유발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지적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정치 유튜버 권력들에 위축되어서 그런 현상을 외면하거나 혹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좀 바로 볼 수 있었고 바로 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정치 유튜버 내에서도 이익을 온전히 공유하고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까지 공유를 하다가 지금은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한편으로는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똑같은 중국 음식점에 가도 짜장면만 먹지는 않습니다. 저 짜장면 매우 좋아합니다만 네. 짬뽕도 먹기도 합니다. 가끔 돈 생기면 탕수육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어떤 견해,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견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견해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할 수 있는 토대가 사실 민주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 그 특정 정치 유튜버 권력이 왜 위험했느냐? 우리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 이외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견해를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공격 대상이 되었고 그 공격 대상을 삼으면서 유튜브 권력이 확장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확장되면서 사실상 정치 권력이 그 유튜브 권력의 영향 하에 존재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좀 유튜브 지층의 변화를 두고 예전에는 김어준 씨나 뭐 최욱 씨나 뭐 이런 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최근에는 유튜버마다 다 정책이나 이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도 나오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 유튜브의 세력에 편승해서 정치인이 가기보다는 모든 유튜버나 이런 지지층은 서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정치인의 자세다 이런 정치인이 가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총평했을 때 어떻게 좀 보십니까? 거기 모든 정치적 세력, 그다음에 정치적 그 이야기를 아우르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그 분화되어 있는 정치 유튜버들의 입맛에 맞추려면 서로 모순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는 그 어떤 특정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의 방향을 통해서 국가의 방향이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 분화되어 있는 것, 지금 분화되어 있는 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그 분화된 모든 세력을 다 또 입맞춤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또 걱정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상원 민주당 의원과 그 지지층의 당내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곽상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고요. 이에 주요 뉴스 리포트를 보신 뒤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